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치열한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은 다른 나라는 또 왜 돌아가는지 이것도 빠릿빠릿하게 살펴봐야 하겠지. 그래서 지가 한 달에 한 번 딱 우리 자갈치 아줌매를 찾아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는 한 달에 딱 한 번 국제뉴스를 훑어주는 아재, 자갈치 이웃, 환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대학원 환기식 교수입니다. 예, 사투리 참 잘하시네요. 예, 근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시게 된 우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황기식의 국제시장 바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옛 목소리를 들으니 좀 감회가 새로우시죠? 사투리 써도 멋있네요. 저런. 맞습니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 위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사임을 선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예. 갚아야 되는 돈이 510억 불입니다. 예. 66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나라 인구 2천만이고 예. 지금 그 1인당 GDP가 3,000불 정도 되거든요. 예. 이런 경제 규모에서 510억 불, 66조 원 디폴트면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그치. 빚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예. 못 견디는 거죠. 현 행정부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시위도 상당히 몇 개월 동안 지금 심했었고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는데 IMF도 이 상태로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으니까 예. 이제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지난 주말에는 정말 심하던데요. 수만 명 시위대가 TV 보셨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난입을 해가지고 예. 거기 부엌에서 뭐 계란 후라이 같은 것도 막 해먹고 그 수영장 우리는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수영장 너무 좋네 이러면서 그 수영장에 뛰어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막. 네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발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었겠죠. 자 이러니까 그 현 라자 박사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면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야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13일 날 하야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3일 이후부터는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지금 이 사태가 심각했으면 이런 시비 사태까지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수도 콜롬보가 물가 상승률이 56%대라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56%요? 예. 지금 우리 글로벌 와. 경제 위기 지금 인플레이션 각국이 인플레이션 심하잖아요 선진국도 예. 지금 5%대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근데 이 정도도 너무 심하다고 그러는데 50%대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전도 하루 13시간 정전이니까 이거는 정전이 아니고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기업 활동은 중단됐고요. 그다음 학교도 폐쇄했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교통편이 없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아우성 같은 것이 인터뷰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외환 보유고 고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예. 원래 2년 전만 하더라도 외환 보유고가 76억 불 정도는 됐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 발표를 보니까 5천만 불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예, 5천만 불로 되는 거. 아예 그냥 뭘 없다는 얼마나 얘기가 쓴 되는 거죠. 거예요? 예. 억울한 면도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 영향 때문에 스리랑카의 주 수입원이 사실 관광 수입이었는데 그렇죠. 전혀 관광객이 안 왔죠. 근데 그건 코로나 영향만으로 볼 수 없고 이 반군들이 계속해서 폭탄 테러를 하는데 어떻게 그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어쨌거나 무역 적자도 연 3조 원이나 되고 타밀 반군하고 내전도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상 운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외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라자팍사 대통령 인기 있었던 것이 사실 강력한 포퓰리즘이었거든요. 세금 반으로 줄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금 실제로 50%밖에 안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남은 거는 앞으로 남은 건 어떻게 될 거냐? 이 디폴트를 다음 신정부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급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채권 국가, 주요 채권 국가하고 협상을 좀 해야 됩니다. 네네. 어떻게 그 상환의 조건이라든지. 근데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이 4개의 나라가 이 주요 채권 국가입니다. 네네. 그럼 이 국가들하고 다음 신정부가 어떻게 부채 탕감이나 그 조건의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G20에서도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G20 결과에서도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야, 76억 불에서 5천만 불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거 완전 지금 곳간이 그냥 아예 빈 상태네요. 그죠? 예, 줄어들었다는 정도가 아니죠. 예. 예. 국가 부도 사태. 자, 스리랑카 얘기 들어봤고요. 예,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했는데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하고의 면담에서 여론이 좋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면담을 하는데 네네. 그 왕세자가 사실 사우디는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거든요. 그렇죠. MBS라고 하지 않습니까? MBS. 예. 모하메드 빈 살만. 예. 예, 그냥 너무 기니까 예. MBS라고 하는데 이번 주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안 좋은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취자들께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해서 왕세자 실질적 지도자인 왕세자 MBS하고 만나는데 무슨 그렇게 여론이 안 좋나고 하지만 네네. 사실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 MBS를 강하게 비난한 게 2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자말 카슈쿠지 언론인 암살 사건 그렇죠.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바이든 당시 후보였죠. 후보. 선거 캠페인 때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카슈쿠지 암살은 MBS가 분명히 지시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네. 앞으로 사우디하고는 그동안의 관계는 다 포기하고 음. 악당 국가로 취급할 것이다. 페르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유명한 단어가 됐는데 페르야라는 단어, 악당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네네. 그런데 지금 막상 미국이 급하게 됐지 않습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올랐죠. 네. 11월에 중간 선거 있는데 도대체 바이든 현 대통령은 이 인플레이션하고 원유값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라는 그런 압박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사우디 나라 가서 사우디에 가서 유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사우디 방문의 가장 큰 자기의 목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 급했던지 워싱턴 포스트에 직접 기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실명으로. 아, 본인 실명으로? 예, 본인 실명으로. 예. Why I am going to 사우디아라비아. 음.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왜 가는가. 그걸 내가 좀 상당히 긴 기고문이에요. 네네. 자세히 읽어봤더니만 글도 상당히 뭐 친절하게 쉽게 썼어요. 예. 네네. 가서 나는 인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은 대통령이다. 그렇지만은 그 인권보다는 지금 유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 네네. 미국 경제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인권을 문제를 잊고 있지는 않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급했는지 아들도 언급했습니다. 그 기고문에 보 바이든 우리 아들이 그 아들이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었거든요. 네네네. 우리 아들도 미국의 그 평화를 위해서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것도 기억해 달라고 그 기고문에 썼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리야드 아닙니까? 리야드죠. 예, 근데 리야드가 우리 지금 2030 월드 엑스포 월드 경쟁 엑스포의 도시죠. 경쟁 도시인데 예. 그때 2차 PT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여성 인권을 상당히 신장을 강조하더라고요. 여성들이 나와서 옆에서 히잡 쓴 여성들이 나와서 인권 우리 사우디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많은 노력하고 네네. 상당히 이미지가 좋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엑스포 후보 도시가 엑스포는 인류 평화를 위하는 도시 대축제인데 네네. 과연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는 왜 나는 사우디에 가는가라는 그런 기고문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권 제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후로 바이든이 대법원을 너무 지나치게 때린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네네. 용어가 아웃 오브 컨트롤 대법원, 통제불능 대법원 예. 이런 표현을 썼고 예, 예. 공화당과 한통속 대법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11월 중간 선거를 노려서 네네. 대법원이 너무 지나친 판결을 했다라는 그런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지만 너무 지나치게 대법원을 공격하면 이게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여론도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의 최근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신의 지지층을 이제 모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때리면 이제 역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공화당이 또 지지세가 결집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우디 가는 건 사실 우리 부산이 또 경쟁 도시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과 이렇게 투표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 MBS와의 만남 자체가 썩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 유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지금도 그 이슈를 점령하고 있는데 아베 전 총리
그 총격 사망했는데 이틀 만에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넘긴 승리.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예상하고 있다. 예. 심지어 뭐 헌법을 바꿀 수 있을 맞습니다. 만큼의 의석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예. 그 총격 사망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요. 근데 그 바로 이틀 후에 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일본의 참의원은 상원 역할을 하는 의회죠. 중의원이 하원 역할을 합니다만은 바로 이틀 후에 상원 의원 참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상당히 오늘 새벽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정표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보수 결집하는 현상이 상당히 심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투표할 때 그 투표의 지지 성향을 바꾸겠습니까? 얘기하니까 한 13% 정도가 나는 바꾸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작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그 집권 여당에 승리했습니다. 과반을 네네. 넘겼다고 했는데 넉넉한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 참의원에서 이번에 절반을 새로 뽑았는데 76석을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전체 참의원에서는 146석을 얻었거든요. 네네. 146석이면 과반이 125석입니다. 125석이 과반인데 146석을 얻었으니까 넉넉한 과반을 얻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예. 예, 현재 보유하는 의석보다도 한 7석 정도 더 늘었으니까 분명히 그 동정표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우리의 관심은 그렇다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분명히 주요 공약에 대한 이슈별 공약이 있었거든요. 예예. 근데 그거는 이번 그 총격 때문에 많이 묻혔습니다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공약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위대 명기하는 헌법을 개정하겠다거나 네네. 방위비를 GDP 2% 이상 증액하겠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였거든요. 예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넉넉한 과반을 얻었고 그러면은 개헌이 가능한 거는 과반 가지고 개헌은 안 되니까. 안 되죠. 3분의 2는 돼야 되니까. 네. 그럼 3분의 2가 166석이거든요. 예. 166석이면 조금 모자라는데 근데 개헌에 동참하는 그 군소 정당들까지 있어요. 다 합치면은 과반을 그 3분의 1을 훌쩍 넘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이제 그러더라고요. 개헌 문제도 앞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예상이 되고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요. 원래 그 아베파의 후원 속에서 총리로 선출된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기시다 총리에게는 조금 이게 복잡한 선거 결과가 될 겁니다. 음. 아베파의 동정표와 아베파의 후원이 계속된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아베파로부터 독립할 수도 있는 그런 선거 결과를 얻었다라고 네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존슨 총리가 사임을 했는데 이거 뭐 영국에서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아쉬워한다고요. 영국 내에서는 뭐 사임 잘했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존슨이 총리가 사임 발표한 이후에 예. 바로 즉각 전화를 해가지고 전 우크라이나인하고 우크라이나 전체 사회가 너무나 슬픔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후에 독일이나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미온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미온적이었죠. 무기 좀 지원해달라 그래도 네. 무기는 안 된다 뭐. 그 경제 지원 같은 것도 전폭적으로 막 해주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네네.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거기에 제일 반대되는 인물이 영국의 존슨 총리였거든요. 네네. 독일하고 프랑스가 소극적이다가 몰아붙이면서 나는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제일 큰 유럽의 우군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국이요. 그 지원 규모도 작지 않았거든요. 총 46억 달러를 이번 달까지 지원해 줬으니까 지난달까지 미국 다음으로 제일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실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미온적인 국가들도 좀 몰아주는 그런 참 큰 우군이었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정치인이었겠죠. 네네네.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실의 대변인 성명을 들어보니까 존슨 총리가 러시아를 아주 싫어했었는데 우리 러시아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논평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싫어 우리도 싫어 예 약간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존슨 총리 사임했어요. 예. 아 앞으로 이 또 전쟁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 그 프랑스나 독일은 어떻게 또 움직일지도 예. 주목이 되고 말이죠. 예, 다음 소식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과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하지. 예, 좀 짧게 오늘, 전해주시죠. 오늘부터 3일 동안인데 왜 관심 가지냐 하면요.
호주, 뉴질랜드 포함해서 태평양 도서 국가들, 섬 국가들요. 네네. 18개 국가 회담을 하는데 여기 우리 부산 대표단이 참여를 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18국가 중에서 11표나 됩니다. 우리 엑스포 결정하는 네, 데. 맞아요. 이 국가들한테 가서 왜 부산이 유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 도서국가 호주, 뉴질랜드 18개국의 회담, 정상회담, PIF로 합니다. 퍼시픽 아일랜드 포럼. 여기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포럼 자체는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포럼입니다. 예. 우리 저 조승원 해수부 장관 가신다고. 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뭐 전방위로 움직여야 될 때이기 때문에 11표 아우 중요하죠. 예. 아무쪼록 좋은 결과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자갈치 아줌마 대신해갖고 함께했는데 감사했습니다.